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1 챕터 7 도형 슬라이드를 할 거예요. 도형 슬라이드는 점수도 100점으로 제일 많은 점수가 할당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그 슬라이드에 해당돼요. 제목 작성하는 건 똑같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비슷한 도형 두 개의 배경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도형을 추가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 도형 전체가 두 개 단위로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지금 뒷면 세척, 작품 구상, 금속 프레임 이런 내용이 보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도형이 아니고 스마트 아트, 예전에 워드 아트라는 거 배운 적 있죠? 글자의 그 모양을 지정하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성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거와 비슷한 스마트 아트라는 걸로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를 찾아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도형 슬라이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도형 삽입이 되겠죠. 그리고 도형 스타일 같은 걸 지정하고 회전도 해야 돼요. 회전하는 거는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지정과 스마트 아트 그룹 지정 이런 거 다 하실 거고요. 애니메이션 순서도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에 맞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도형 편집 어떻게 하고 애니메이션 종류는 블라인드 세로라는 걸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세부 조건까지 다 나와 있죠. 그럼 실제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처럼 파일, 기존에 작업했던 파일, 수험서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된 파워포인트 파일 불러와 주셔야 되겠죠. 지난번에 5번 슬라이드까지 작성을 했죠. 6번 슬라이드 왼쪽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목부터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클릭하고 바로 타이핑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거에 대한 거 다 이 홈 탭에서 글꼴에 다 지정이 되어 있죠. 다음으로 만들 건 도형인데요. 지난번 슬라이드 4와 슬라이드 5에서는 이 지금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거 나와 있는 곳에서 표와 차트를 바로 만들었죠. 근데 여기 지금 다른 거 보면은 여기 스마트 아트라는 거 있고 비디오 삽입 뭐 다른 게 있는데요. 이거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도형 삽입해야 돼요. 배경으로 사용할 도형인데 왼쪽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홈에 도형 있고요. 저희 삽입의 도형으로 똑같은 기능이지만 삽입의 도형에서 해볼게요. 사각형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있죠. 이거를 마우스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 드래그 하실 때 지금 문제집 보면은 위쪽에 제목처럼 나오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조금 밑쪽에서 하셔서 이 정도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놔주세요. 이제 도형에 대한 색상 지정해야 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색상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교재에서는 우선 처음 설명에서는 컬러로 나와 있으니까 그 색에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색깔 따로 지정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기 도구에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라임 색상을 한번 연한 녹색, 색상 비슷하죠? 이거를 클릭을 해줘 보시고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이 지금 점선 형태로 되어 있죠? 두께는 따로 조절 안 하시고요. 여기에서 색깔은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윤곽선의 대시 종류를 파선이라는 거로 선택을 해볼게요. 점선도 이름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파선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이제 이 도형 위쪽에 제목처럼 사용할 도형을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면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지금 선택되어 있잖아요. 다른 홈이나 삽입으로 다시 이동하지 말고요. 왼쪽에 끝에 보면 도형 삽입이 있어요. 여기 밑에 화살표 있죠? 클릭을 하면 바로 삽입을 할 수 있는 이 도형이 나타나요. 여기서 원하는 도형 바로 삽입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우선 교재에 있는 설명대로 그냥 삽입 탭에서 도형으로 가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둘게요. 여러분은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메뉴로 찾아가서 여러분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어디에서 삽입하든 다 동일하거든요. 자,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가보세요. 여기에 오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오각형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셔서 역시 도형 채우기는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특별히 지시 없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 공정 단계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블록 설정해 주시거나 ESC 키 누르면 이 지금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홈 탭에 바로 가셔서 여기에서 굴림이라는 거 선택해 줘야 도둠으로 되어 있죠. 도둠으로 선택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도둠 바로 최근에 사용한 글꼴 나타나면서 글자 바뀐 거 확인했죠? 글자 크기는 지정되어 있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이 지금 흰색인데 검정색으로 바꿔줘야 글자가 잘 보이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삽입을 해야 되죠? 삽입해서 도형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블록 화살표에서 이번엔 바로 앞쪽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이거를 드래그 하시고 같은 크기로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위치 조절해 주세요. 공정 단계 도형을 조금 더 이렇게 앞쪽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방금 이 도형도 색깔 그냥 저희 색상 지정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색상을 그냥 선택을 해 줄게요. 똑같은 색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흑백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명암 차이밖에 안 보이는 색상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삽입 탭으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일러스트레이션에 보시면 바로 가운데에 있죠. 스마트 아트라는 거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 그래픽 선택이라고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각 목록형은 어떤 형태고 프로세스형은 어떤 형태, 주기형은 어떤 형태인가 이런 것들은 좀 봐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저희는 이제 관계형이라는 거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위쪽에 세 번째 거 있죠? 깔때기형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 나타난 스마트 아트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왼쪽부터 그냥 클릭을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금, 그리고 은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바로 여기 선택이 안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깔때기 모양 그림이 이 지금 금운동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먼저 그냥 이쪽에 재료라는 것까지 먼저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이 삼각형 표시 있죠? 이거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은금 있고 가운데 여기 안 써진 거 보이죠? 여기에서 기타라는 거 글자를 써주면 쉽게 입력이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면 닫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깔때기를 갖다가 옆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글자 쓰고 다시 원위치를 시켜도 돼요. 근데 그건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거 왜 오른쪽에 입력하는 거 안 나타났나 찾지 마시고 이거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 스마트 아트에도 글꼴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선택 말고 바깥쪽만 이렇게 클릭을 해줘서 전체가 다 선택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으로 가신 다음에 글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도둠의 18포인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글자 모두 동일하게 선택이 되죠. 교재의 앞쪽에 그 세부 조건 잠깐 보시면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3차원 광택 처리 그리고 만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스마트 아트가 두 개가 돼 있기 때문에 광택 처리와 만화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 이제 이 바깥쪽 그냥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있죠? 여기 오른쪽 밑에 거를 자세히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3차원에서 저희 지정할 거 광택 처리죠?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금은 기타 써 있는 게 광택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이제 크기 조절을 해서 좀 맞춰 놓고 그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할게요. 마우스로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마우스로 전체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지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크기는 조금만 더 줄여야 밑에 또 내용도 삽입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 3차원 지정을 해줄 거예요. 지정을 해주기 전에 보면은 금, 은, 기타의 색이 약간 회색빛 도는 그런 3차원 모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이겠죠. 문제집 보면 이거 다 검은색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 다시 바깥쪽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서 아까 도둠 18포인트 했죠. 글자 색까지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스마트 아트 도구에서 디자인 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 이 그룹에 보시면 자세히를 한번 클릭하세요. 3차원 종류 여러 개 나오죠. 저희 지금 세부 조건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광택 처리예요. 두 번째 거 만화는 다음 스마트 아트 작업 때 할 거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금, 은, 기타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런데 바꾸고 나니까 글자가 다시 또 흰색 됐네요. 네, 그러면 뭐 다시 한번 하면 되죠. 여기 세 개가 다 선택되도록 Shift 누르고 이렇게 금, 은, 기타 눌러주세요. 그리고 홈 탭에서 다시 검은색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은 선택이 안 돼서 글자가 안 바뀌었죠. 검은색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다시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Shift 키 누르고 금, 은, 기타 다 보이게 그냥 마우스 드래그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도형은 자동으로 다 선택이 되어 보이죠. 네, 스마트 아트 도구에서 서식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먼저 바꿔주세요. 그러면 흰색이라 지금 광택 표시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 눌러주시고요. 그라데이션에서 가셔서 그라데이션 지정할 건데 그라데이션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 형태와 가장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셔야 돼요. 저는 선형 위쪽이라는 거를 선택하도록 클릭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글자 색도 밑에가 뭐 좀 잘 안 보인다 하면은 그냥 다시 한번 뭐 지정을 해주세요. 그거는 몇 번 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이 좀 흐릿하게 기타 색이 보이는 이유는 위에 이 깔때기 모양 이거에 가려져서 색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다음 작업위에서 삽입 탭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 있어요. 도형을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기본 도형 쪽에 보시면 괄호가 여러 개 있죠. 그런데 각각 하나씩 선택되는 거 말고요. 두 개가 같이 선택되는 거 있어요. 여기 양쪽 대괄호라는 거 클릭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로 이 재료 안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도록 클릭해서 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셔서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재료라는 글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안 되고요. 뒤로 보내기 한 번만 뒤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글자 바로 똑같은 무늬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하나 더 팁으로 간단히 설명을 추가를 해드릴게요.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의 모양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 바꾸는 거 말고 모양 자체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재료라는 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도형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디자인 쪽으로 가볼까요? 네, 서식 쪽으로 가셔야 되네요. 도형 눌러주시고요. 도형 모양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바꾸려고 했던 모양 있죠? 그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아무 무늬도 없이 지금
바뀐 효과가 안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다시 도형 채우기를 해주셔야 돼요. 도형 채우기, 흰색, 그리고 흰색하고 볼까요? 아무 지금 모양이 안 변하고 있죠. 그 양 옆에 대가로가 안 보이잖아요. 도형 윤곽선을 해주시고 여기서 검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보면 도형 윤곽선 나타났죠? 그런데 너무 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조절만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면 뭐 이게 하나의 도형이니까 이걸 뒤로 보내기를 하거나 그럴 기능 따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조금 불편하고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는 게 더 빠르겠다 하면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 했는데 글자 도형 이 크기를 줄였더니 글자 크기도 같이 줄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서 도둠 18포인트 이 검정색으로 다시 수정은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고요. 장단점이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작업을 위해서 여기 밑에 또 스마트 아트 삽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좀 공간이 좀 좁죠. 그래서 저희 이거 조금만 크기를 조절을 해줄게요. 우선 공정 단계와 앞쪽에 있는 도형 같이 선택해서요. 이렇게 그냥 화살표 키로 해서 좀 위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더 바깥에 도형도 좀 키워줘도 되겠죠. 그리고 이 스마트 아트 만들어 놓은 것도 좀 더 위로 올려도 되고요. 그러면은 밑에 충분한 공간이 다시 생기게 되죠. 그리고 공정 단계 이 도형하고요. 다른 도형들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나타나는 큰 거 2번에 해당되는 도형들도 보시면 이 테두리 선이 너무 굵게 보여지는 경우 있을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긴 하지만 지금 이 바깥쪽 이 파선으로 된 그 외곽선보다 굵기가 좀 얇았으면 싶겠다 할 때는 저희 기존의 그 앞에 슬라이드 쪽에서 했던 방법 있죠? 서식으로 가셔서 윤곽선의 두께를 4분의 3포인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굵기가 얇게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색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뭐 연하다 싶은데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뭐 마음에 안 드신다 하면은 색깔 좀 더 진하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다시 삽입 눌러주세요. 삽입 탭에서 다시 스마트 아트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서 만드실 건데요. 이번에는 프로세스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지금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 한 번에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하면 아까 스마트 아트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번엔 크기 먼저 조절해 놓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위치 좀 맞춰 주시고요. 문제지하고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적당하게 조절하셨다면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좌우 전환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를 해줘야 저희 출력된 문제하고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내려주셔야 될 거예요. 크기 세부 조절 더 필요하시다면 네, Alt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조절도 가능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조절을 해주세요. 이제 글자 입력할게요. 글자 여기 뒷면 엔터 치고 세척 입력하시고요. 가운데도 역시 클릭하신 다음에 작품 엔터 치고 구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도 금속 엔터 친 다음에 프레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게 모두 다 가운데 정렬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죠. 이거는 다 3개 쉬프트 눌러서 3개 선택했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홈 탭으로 가셔서 아까처럼 똑같은 지시된 도둠체 그리고 18포인트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글자색도 검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아, 글자색이 우선 흰색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Z 눌러도 되고 다시 흰색 선택을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글자 나타나겠고요. 글자가 위에 아래쪽에 살짝 잘려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다시 스마트 아트 도구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갤러리에서요. 아까 3차원 지정했었죠.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만화라는 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만화 이름 나왔죠? 요거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린다면요. 여기 3차원에서 만화라는 걸 지정을 하면 글자 색깔도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까 제가 홈 탭에서 여기에서 글자를 검은색으로 우선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시 흰색으로 돌리지 않아도요. 그냥 디자인에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해당된 거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아까 금은 기타에서도 색깔 바뀌어서 다시 검은색으로 글자색을 바꿔야 되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왼쪽 도형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수정할 거 없다면은 그냥 수정 안 하고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거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린다면요.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거 크기 미리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려면은 처음에 아예 왼쪽과 배경을 오른쪽까지 미리 배경 만들어 놓고 왼쪽에 들어갈 내용들 도형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에 들어갈 내용들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가늠하기가 쉬울 거예요. 저희는 우선 교재 설명에 따라서 왼쪽 그냥 따로 만들었고 오른쪽 배경을 다시 만들 거예요. 홈 탭으로 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도형 삽입해서 하셔도 상관없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아래 크기는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지 말고요. 크기 가늠할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우스로 옆으로 자 똑같이 이동하려면 Shift 키 누르고 하면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크기랑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 탭 클릭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맞춰주면 되겠죠. 저는 좀 연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 두께는 따로 바꿀 필요 없죠. 원래 그냥 있던 같은 굵기로 보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윤곽선에서는 여기에서는 파선을 똑같이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굵기가 좀 다르게 보인다 그러면은 역시 윤곽선 두께를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똑같은 윤곽선이 되겠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 그냥 같이 선택하고 같이 검정 같은 굵기 이렇게 하면 완전히 똑같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할게요. 위쪽 도형부터 할 텐데요. 다시 만들 필요 없죠.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돼요. 두 개, 자, 컨트롤이나 쉬프트 키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복사됐죠. 그러면 이 두 개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회전 가보세요. 여기에서 좌우 대칭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대칭이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거는 앞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원래 앞쪽에 있던 글자 써 있는 거는 살짝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만들 필요도 없고 색지정도 다시 할 필요 없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소성 단계라고 글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 밑에 도형들의 글자 쓸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재 이기적인 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 상태에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드는 모든 도형은요. 이 지금 방금 지정한 글꼴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서 그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든 글꼴은 여기 지정되어 있는 도둠 18포인트 검정색이 기본 도형 그 글꼴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삽입해서 도형 추가할게요. 타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기본 도형에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문제지에 보여지는 것처럼 적당한 크기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위치는 문제지 그 출력 형태 보시고 적당한 위치로 이런 식으로 좌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색깔 조금 바꿔줄게요. 색깔 서식에서 채우기 가신 다음에 살짝만 색깔 바꾸도록 하죠.
그리고 다른 것들 테두리 그냥 이 상태로 만들면 되겠죠. 혹시나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확인도 해보세요. 종류랑 색깔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이 상태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또 도형 삽입을 해줘야 돼요. 삽입 눌러주시고요. 도형 클릭하신 다음에 순서도 쪽에 보면 오른쪽 밑에 두 번째 줄 있죠. 여기에 지연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위에 잡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되죠. Shift 키 누르고 하면 15도 단위로 이렇게 꺾어진다 그랬죠. 그럼 90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크기는 조금 더 키워줘야 될 것 같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좌우 똑같이 이렇게 조절이 되죠. 그리고 좌우가 동일하게 나타내야 되는 것, 눈대중으로 대충 맞추셔도 되고요. 정렬하고 싶은 두 개 도형을 Shift나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정렬해서 보면 맞춤 있죠? 여기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면 이 좌우가 똑같게 정렬이 돼서 이거를 이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방금 만든 이 지연 도구를 그리기 서식에서 여기에서 도형을 색깔 조금 다르게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 나타나는 게 지금 보면은 소성이란 글자 밑에 원이 3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도형을 3개를 만들 거예요. 삽입으로 가셔서 여기 도형으로 가셔서 아까 타원 있죠? 가운데 이 지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가운데 지금 한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모양 맞추기가 좀 편하겠죠. 이 상태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만들어야 되죠? 다시 도형 타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하나 만들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작게 만들어야 되죠? 컨트롤 키 제가 누르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더 작게 이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다시 한 번만 더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이번엔 조금 작게 만들면 돼요. 가운데 지점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살짝 이 정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색상 각각 하나씩 선택을 해서 색상 바꿔줘야 되겠죠. 밑에 타원부터 선택해서 바꿀게요.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선택하시고 색깔 조금 더 연한 색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색깔 좀 다르게만 보이면 돼요. 어차피 저희는 흑백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좀 더 진한 색으로 좀 바꿔줄까요? 이렇게 하면 좀 확실하게 보이죠. 두 번째 타원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조금 색깔 다르게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거도 색깔을 다르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색깔에 대한 거 회색으로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지금 문제지하고 똑같은 색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제 가운데 타원은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모양이 좀 비슷하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키 살짝만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키 아래쪽으로 해서 좀 밑으로 해서 위치 조절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문제지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다시 삽입을 도형을 할 텐데요. 도형 선택 아까 했던 거 있죠? 최근에 사용한 도형에서 바로 양쪽 대괄호 선택을 해줄게요.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로 적당히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글자 한글로 소성이라고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소성 입력하고 글자 크기 맞나 확인해 주세요. 아까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서식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해주고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해줘야 좀 잘 보이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 역시 가운데로 오게 설정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크기는 조금만 더 키워도 될 것 같네요. 컨트롤 알트에서 하면은 세밀하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으로 가셔서요. 도형에서 여기 밑에 좌우에 번개 표시 있죠? 총 6개. 그 도형을 만들 거예요. 기본 도형에서 보시면 번개 표시 있어요. 이거는 우선 적당한 크기로, 자,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해도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도형이 만들어지죠. 이 상태로 우선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색깔 먼저 좀 바꿀까요?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은 좀 다른 색으로 보여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윤곽선은 그냥 두께는 4분의 3포인트에 검정색으로 하면 잘 보이겠죠. 이제 도형의 위쪽에 있는 회전 핸들 있죠. 이걸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해놓고요. 여기 위치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해 주시고요. 자, Alt키 누르고 하면 살짝 이렇게 조절 쉽게 세밀하게 조절이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해 줘야 되겠죠. 네, 이번엔 Shift 안 눌러도 돼요. 추가로 3개를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만 컨트롤 화살표 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가운데 거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문제지하고 같은 그런 모양처럼 조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여러분이 맞춰서 조절을 해주세요. 세 번째 거 다시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 3개 다 잡고요. 3개 블록 설정. 자, 설정하실 때 어차피 이 선택 안에 들어온 것만 선택이 되죠? 이렇게 3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와주세요. 자, 2개가 선택이 되었으니까 하나 더 선택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기에서 여기에서 서식으로 가지신 다음에 아까 회전 있었죠? 자, 마우스로 이렇게 좌우 대칭을 하면 이런 형태가 모양이 됐죠. 그러면 다시 각각 조절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냥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컨트롤 키 화살표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색깔이 너무 조금 안 맞다, 좀 더 진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색깔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이 3개는 네, 좀 더 옆으로 와야 될 것 같죠? 텍스트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 클릭하면 이 지금 바깥 타원 쪽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꼭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새로운 텍스트 상자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다가 2500도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크기 조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텍스트 상자는 도형하고 다르기 때문에 글꼴이 좀 다르게 나왔죠. 도둠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위치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시 또 도형 삽입할 거예요. 삽입에서 도형 선택해 주시고 블록 화살표에 보시면 이쪽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화살표 있어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해주시고 색상 먼저 바꿀까요? 서식으로 가셔서요. 색상은 또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위에 핸들러 사용해서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고 위치까지 조금 맞춰주셔야 돼요. 크기와 위치도 여러분이 적당하게 좀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키울게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서식 도구에서 회전을 누른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화살표 키와 컨트롤 화살표 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도형인데요.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에서 여기에서 별 및 현수막 쪽에 보면 물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자 이만큼 하면 되겠죠. 드래그해서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글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글자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확인은 꼭 해주시고요. 색상 조정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죠. 이제 마지막 도형 삽입인데요. 여기 밑 시작점, 그 다음에 완료 오른쪽이 끝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삽입의 도형에서 보시면 선이 있어요. 선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끝나는 점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 꺾인 이름 정확히 볼까요? 꺾인 화살표 연결선이에요. 그래서 시작점 마우스로 가면 이런 표시 나오죠. 클릭한 상태로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그냥 쭉 오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운데 지점으로 오면은 모양이 이렇게 됐죠. 완료 딱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마름모를 잡고서 위치 조절만 조금씩 여러분이 맞춰서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 모양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연하다 싶으면은 역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윤곽선 색깔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좀 굵게 보여야 된다 싶으면 역시 윤곽선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택된 거 없애고 보시면요. 여기 시작점이 동그란 점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끝나는 이 화살표 모양도 좀 모양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선택해 주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에서 보시면요. 여기 도형 윤곽선 있죠?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화살표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시작점 1으로 되어 있고 끝나는 거 이 모양 있죠? 이게 지금 화살표 9번에 해당돼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룹 지정할 거예요. 그룹 지정을 위해서는요. 왼쪽 거 먼저 묶어야 되니까 자 이쪽에서부터 쭉 드래그 할게요. 정확히 지금 선택된 거 안에 들어온 도형만 이게 선택이 되니까요. 큼지막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룹 선택하는 거 단축키 컨트롤 G거든요. 그룹의 약자 G예요. 잘 모른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 나타나죠. 이렇게 선택해도 동일하고요. 우측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그룹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 선택하실 때 이 밑에까지 하면은 이 번호까지 선택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이제 도형 애니메이션 지정할 건데요. 첫 번째 도형 1번은 날아오기 왼쪽에서 날아와야 되고 두 번째 도형은 세로로 블라인드 효과가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왼쪽 도형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메뉴 보시면 애니메이션 탭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날아오기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밑에서 위로 날아오죠. 방향이 왼쪽에서 날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 탭에서요. 효과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여기 조그만 화살표 있죠. 이걸 클릭해서 여기서 왼쪽으로 라는 걸 바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위에 그냥 효과 옵션 있죠. 이게 보인다면 바로 왼쪽에서를 선택을 하면 왼쪽에서 날아오는 효과가 바로 지정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 첫 번째 1번이라고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애니메이션의 동작 방식은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애니메이션 탭 보면은 시작은 클릭할 때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슬라이드 쇼에서 클릭을 하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다른 거 선택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클릭할 때 상태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거 그룹 이렇게 클릭해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바로 안 보이죠? 블라인드가. 그래서 자세히를 눌러서 보시면 여기 안 보이죠? 그래서 추가 나타나기 효과 클릭해 주세요. 블라인드 있죠? 클릭해서 바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보셨죠? 그렇게 나오는데 효과 옵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세로 여기 바로 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효과 옵션 여기에서 바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세로로 이렇게 하면 세로로 나타나는 거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냥 클릭할 때 나타나는데 순서는 1번, 2번 순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이제 저장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슬라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냥 Shift O 단축키 눌러도 돼요. 현재 슬라이드 보면 안 나타났죠? 클릭 한 번을 하면 왼쪽 거 나타났죠?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오른쪽 거 블라인드 효과로 세로로 이렇게 블라인드 적용돼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ESC키 눌러서 원래 하면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제 시간 다 여러분들 충분히 작성하고 이제 남아 있다면 1번부터 문제 확인을 하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 혹시 있나, 잘못 작성한 거 없나 다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있죠? 그 교재에 있는 거 꼭 작성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